자, 여기가 우리 승주 지인식당 광장에서부터 서남사로 들어가는 지방도 857번 지방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국학 3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사업 구간이 3.6km가 이제 선양 계량부터 시작해갖고 4차선으로 확포장합니다. 이번에 확포장 공사하면서 마을 구간에는 기존에 없었던 보도까지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편익 조건이 향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관광차가 많이 다니는데 미흡다고 학생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지 고맙고 감사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보지 고맙고 감사하고 사찰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 차가 들어오면 도로가 좁아가지고 경비 같은 거, 자전거, 바이크, 기기도 못 오고, 여러모로 불편했다. 그러니까 그 도로 앞서보면 모든 것이 다니기도 좋고, 그걸 사찰이 있으니까 관광객도 많이 자주 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많이 확장을 해주고, 좋아라고 했죠. 아무래도 교통소통은 좀 원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소통. 그동안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던가요? 근데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관광 시즌에는 불편하니까 시즌에는 아주 교통량이 많아요. 서남사에 지금 관광객이 1년에 한 30만 명 이상이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입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특히 이제 5월 연휴 기간에는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올해 기간 동안 4차로로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좀 우리 승주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도 어떤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걸 수건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4차로가 확장이 되면은 주민들도 너무 오랫동안 바라던 상황이 때문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정차들을 걸쳐야 하는지를 승주민들이 모범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례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승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 방향 모범적 사례가 무엇인지를 잘 대변해준 설명의 자리였습니다. 이 승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좀 규제가 많은 지역이죠. 수도법 상수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또 자연공원법에서 공원법 이런 규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승주를 어떻게 하면 발전으로 보다 나은 쪽으로 이끌어 나갈까 늘 고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남사 진입도로를 우리 승주가 좀 관광도시로서 연성을 이어가려면 서남사 진입도로를 우선 4차선으로 좀 확보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주민들 설명회는 아마 마지막 설명회가 사실상 마지막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 설명회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승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조계산 정상에 전망대 테크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계산 탐방로를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소요 예산을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 조계산 전망대 테크 탐방로
보안까지도 다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진수 국장님이 건의해 주시고 이제 주민들이 저에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민식당 앞에서 지금 우리 지방도 포토홀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좀 다니는 게 불편하다. 그런 또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장마가 끝난 다음에 7월달 전체 포토홀 구멍 숭숭 뚫린 따뜻한 포장이 전면적으로 재포장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주 발전을 위해서 또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저도 이런 많은 참석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저희 마을을 위해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 장마 잘 모르시고 무더운 잘 모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을 알고 지내지만 정인근 의원님처럼 지역을 살아가지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시고 이런 의원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직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정인근 의원님이 미셔서 사업 선전에서 꼭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신 의원님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5월달에 정인근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신규축구 선정 후 영역축소가 지난 작년 5월달에 출시해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남사 신도로를 2차로 확장하는 3.6km, 사업비는 4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역 하시고 계시는 분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장님들과 주민분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내용은 영역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에 한 50명 이상 참석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과업의 사업 책임기 직전에 전수부장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 관계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다 빼고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과 우리가 과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을 많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일단 12월달까지 설계를 제공하고 도에서는 빨리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게 계획 중에 있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이 공사가 빨리 발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보시면 빨간 막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관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그래서 측량을 하고 싶은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측량을 하고 나면 전체 폭번이 되고 저희가 벽에 붙인 것처럼 용지도가 있어요. 용지도라고 하면 100%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도로 폭번을 했을 때에 계략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걸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역의 평면도에 보면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마을길하고 해가 최대한 2개월 해서 기존 도로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이외의 길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면을 보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기는 3.6km입니다. 그래서 선남사 진입도가 전체 50km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 12월까지 과업이 분실되면 내년 정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노선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을 크게 국도하고 접속되는 구간까지 경찰부에까지 교차하는 구간이고요. 중간에 마을길을 최대한 이격을 시켜서 마을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됐고요. 마을 시점에서부터 도로 설치를 거의 한 2km 구간 마을길에 내려오는 구간 도로가 2m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순주초등학교 있는 데를 보도 설치하고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날입니다. 추성마을하고 신창마을 구간의 기존도로가 S커브로 되어 있는 구간을 직선으로 피고 기존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상황입니다. 송저교 기존 교량이 있는 부분의 절치 부분 있는 부분이네요. 수정 보호구역을 최대한 붙여서 절치구를 통과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송정교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36차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성평교차로인데요. 국도하고 접속되는 구간에 있는 부분을 직각으로 되어 있는 기존 도로를 이제 선행을 완만하게 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데 저는 불편함이 없어서 일부분 설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도로 설치가 이렇게 되면 지금도 보고 왔는데 일부분의 지금 절개지가 흘러내리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구획 보고했고 빨리 공사 그래서 냉정하게 공사할 때에 극경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절도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보강을 최대한 해서 절치 부분에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 지역은 붕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동마을에 사는 장경철입니다. 네, 여기서 막 내려가자면 진실당 시작한 지부터 그 산이 신성 240번인데요. 지금 그 절개지가 돼 있어가지고 흙도 많이 내려오고 거기를 산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할 거니까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하천으로 다리 벼각을 놔가지고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나는 그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아마 붕괴지역의 극경사 붕괴지역 앞에 부분 이 부분에 아마 붕괴가 되어 있고 지금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보고 왔는데 그 지역에 그 지역이 말한 것처럼 이 하천 보호구역이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기존 도로에서 그 절치 부분으로 도로를 더 확장해서 그 절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천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 절치 부분을 보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절치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보강 사면을 만들겠습니다. 산과 반대로는 네? 산을 집중해서 내려서 반대로 그러는 그 절치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할 겁니다. 산을 내려면 산에 상당히 절치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적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절치 보강 공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도로의 그 수정 보호구역에서부터 최대한 기존 도로를 끌고 가서 절치면을 최대한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3면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설계할 때 하기 전에 손주를 오라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요. 지금 도로 설계한 그 중간 마을에 신안리 이장 이수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확보작업을 하게 되면 신안리하고 신성리 송전마을 일부가 전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두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은 시속 50km로 도로 설계를 한다지만 도로를 4차선 내놓고 보면 시속 80km, 100km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예 도로가 기존 도로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신앙대 마을 같은 건 도로가 마을 전체가 넓어가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세 개 마을, 신앙대 3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고 또 혹시 그에 대해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많이 와요. 해서 자전거 도로 또는 각 신앙리 송전 칠성 신장 칠성 선악 쪽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설계하시는데 좀 해주시면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기록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고 혹시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설명교차로 회전교차가 설치에 대해서요. 이거는 여행사 우리 기자분께서 약간 답변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한 교차로는 회전교차로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만 교통학적인 걱소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국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드린 건 좀 안 맞고요. 저희가 국도에다가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통공학적으로 과연 회전교차로가 안전한 것인지 지금의 신호교차로가 안전한 것인지를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신호교차로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주셔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오늘 많은 말씀이 지금 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역사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재 사업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산악지역이다 보니 산 절취, 도로를 확장하면서 산 절취를 해야 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보도 설치를 하게 되면 보도가 설치되고 자전거도가 설치되는 만큼 또 산을 깎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비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방정책법 절차에 따라서 해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2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년 소요 후에 아까 저희 뒤에 주인분이 말씀하셨지만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얼마 없다. 그 다음에 공각체만 많다. 그렇기 때문에 PC 분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제동이 해상도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가 보도가 과연 진짜 필요한 부분과 자전거 쪽을 설치한 부분은 그 해상도를 가지 않는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를 못해서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은 22%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일단 저희가 상분나무 가로수를 설계 과정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가로수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에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건의서를 민원서를 제출받아서 공사 중에 설치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보도블록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장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혼지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뿐만 아니고 공익에도 활동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소개드립니다. 주민마을이장 남충호입니다. 마지막 그 확장 종점인 마을이 저희 중림마을인데요. 제가 그 중림마을부터 있으면서도 느끼는 거고 우리에 나오면서도 많이 느끼는 일인데 조금 전에 읍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나오는 길은 전혀 정체가 없습니다. 나오는 길은 들어갈 때 성수리 때 거의 여기 송정마을까지 정체가 되거든요. 그 길이. 그래서 자전거길 인도화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도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는 길은 2차선, 나오는 길은 1차선으로 해도 지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림마을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중점 구간인데 거기에 좀 자전거 타는 인구나 또 서강으로 들어간 관광 인구가 거기서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나 그것도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인데요. 예. 이장하기 전에 제가 그걸 내려서 더군다나 지금 천안과 신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편입되고 이런 분들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 공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걸 진짜 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그 예산이 어려운 넘어가게 되면 사업 자체가 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도로 수행 속도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2+2차로로 한다는 것은 약간 다시 이제 재설계 어쨌든 저희는 주민이 요청한 대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는 테니 그분 의견 들어가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